아침해가 동네에 떠오르며 보람에서 흡수감사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나머리 빛나는 그가였다 우리 모두 성소사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루고가 바람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 마음을 정신으로 현재 두 가지 커다란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송이라는 것은 이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했습니다. 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3천만이 전부 전액금씩일에 협력함으로써 그 뭉치에서 전체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끈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당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 대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대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더 이상 더 모독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뿐더러 이 왕조대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나와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충정 속에 좋은 산다 나물려 사워지킨 구원을이여 전우여 꿈에서여 내가
순국선열 호국 영령 및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 그리고 서해 NLL에서 북한군에 피격 살해당하신 공무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 순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두 분 네 분께 묵념! 소중하고 귀하신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 투쟁,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을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년 전 구국의 영웅, 부국 강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5.16 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하겠다고, 보릿고개만큼은 없애겠다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에 의한 전쟁은 막겠다고 호련히 일어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한미동맹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장래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전략과 또 위대한
애민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의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을 버려버리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막을 수 있는 반공주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저 붉은 세력이 있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저과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70년사 발전사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좌파 토착 빨갱이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까? 요즘 와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자치를 묻고 가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소위 문재인 좌파 토착 빨갱이 파쇼 정권은 그들은 언제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26명이 자기 스스로 탈이념했습니까? 종북 진북 세력들이 그들의 붉은 생각, 북한의 교조주의를 따르는 그들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석고대지하고 커밍아웃 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토착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침탈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당의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수를 버려버리자 보수의 가치도 버리고 왼쪽으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파쇼 좌파 정권한테 이념을 버려버리고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탈이념화 하겠다. 이승만 국부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를 다 버려버리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라 살리는 길입니까? 왼쪽에 있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 그들의 동조하고 있는 붉은 세력들, 토착 빨갱이들, 종북 친북 반미주의자들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개헌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른쪽에 있는 보수 우파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버린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보수우파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우리 선배들에 대한 반역행위고 배신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1.6 10월 26일 추모제의 국립묘지에서 추모를 했습니다. 이번 41주기에 10월 24일 오늘부터 10월 26일 이렇게 추모 기간을 정한 것은 정신들 똑바로 차리자는 겁니다. 촛불 쿠데타 광장이었던 이 붉은 광화문 광장을 애국의 광장, 태극기의 광장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자로 가는 이 국민들의 가치를, 의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일어나서 우파의 가치, 자유우파 국민들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3일간에 걸친
추모 기간을 정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전 세계의 애국 동포와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100만이 모여서 추모를 합시다. 박정희 정신을 계승합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합시다. 1300일 넘게 인신강금 감옥에서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 결백함을 믿고 그분의 자유통일 정신도 계승합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 대한민국의 마지막 싸울 투쟁 세력,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생결단의 세력, 동지들이여 두려워 말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킵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좌파 독재 파쇼 정권을 끌어냅시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2020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싸웁시다. 가시밭길로 가고 고통의 칼날이 우리 앞에 막는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가장 위대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입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릿고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이제는 먹는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강대국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모든 국민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서거하신 지 41주기,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정신, 가치를 지키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반공을 국시로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작금의 문재인 파쇼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붉은 세력들의 오만불순한 국민을 무시하고 그들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양 오른쪽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을 완전히 팽개쳐버린 저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왜 국시를 반공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새삼 느낍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더 이상 비굴하게 이 무능력하고 포괄적인 파쇼 정권에 굴종하면은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이번 3일간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 41주기 추모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고 자유우파 국민이 살아있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전국의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께 고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손에 손잡고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내리는 경고이고 엄중한 문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도 많은 분들이 1시간 이상씩 줄을 기다리면서 참배를 했습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시청 앞까지 남대문까지 그 행렬이 줄을 이룰 수 있도록 내일 오실 때 국화꽃이 반입이 되든 안 되든 한 송이의 흰 국화를 들고 모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광화문에 서 있는 국화를 들고 있는 그 자체가 문재인 파쇼 정권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인 겁니다. 저항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 첫날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투쟁을 개시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늘 동시에 2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대를 하고 당원 명부를 받고 또 당도를 돌리고 차량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전국적인 행사들이 수십 곳에서 이런 동지들이여 광화문으로 가자.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이자. 문재인 파쇼 정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자. 동지들 내일 광화문에 총 찍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1일차 추모제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적 반영을 지키고 강해야 한다. 조상의 빛난 권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도입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나지할 때다. 이에 소리 줄이가 그래. 한수문에서 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광화문에서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지난 설날부터 추석 이번 10월 26일 추모제까지 국민묘지에 거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참배가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생각, 그분의 가치,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의 추모제에 참석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취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금지한 것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 뭐 현장에 와보시면 알지만은 2m 간격을 거리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필수로 하고 체온 조정, 체온 측정 다 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 다 합니다. 전혀 현재까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 이 코로나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들이 그 철저하게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계도장이 왔더라고요. 저희들 내일까지 하고 내일 오후 6시에는 자진 철거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미칠 일은 없을 거나 이런 그 어제나 오늘 이제 그 경찰 통제하시는 분들이랑 뭐 그런 마찰 같은 건 따로 없고 특별하게 이제 뭐 가방 수색하는 거, 국가 들고 들어오는데 못 들고 오게 하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다고 오늘은 이제 국가 들고 수 있도록 하는 큰 논쟁이 없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41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이 정권 들어서 이제 뭐 더 이제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대표님 생각은
한국의 영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정말 그립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민들한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자. 또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해서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려보자.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지와 꿈이 있었는데 요즘 국민들이 그 꿈과 희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도 좀 심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혹시 이제 주최를 하셨으니까 오늘 총 몇 명이 오셨는지 뭐 이런 거 체크 같은 거 하시나요? 지금 아마 광화문 사거리까지 거의 줄이 다 서서 있고 있어서 이런 주최들은 이제 방명록을 쓰니까 해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아마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내일이 10월 26일 서거일 당일이고 또 평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아까 줄 건너서까지 서 계신 거 봤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리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그리움도 있지만은 그분이 가졌던 그 희망, 또 국민들한테 줬던 그 자존심 예.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요즘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의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 대한 강한 생각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늘 참여해 오게 된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케이. 내일은 혹시 뭐 예정된 행사가 내일은 오케이. 오전에 저희들이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요. 또 오전에도 참배는 계속 합니다. 이쪽 추모제는 현충원에서 민족중앙회 주최로 41주기 추모제가 있거든요. 거기 잠깐 참석했다가 여기에서 내일 저녁 6시까지 추모제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표님도 그럼 계속 자리에 계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SBS 투샷 필요 없나요? 하나만 질문 하나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 저 말씀하는 거 그냥 오디오 안 들어가니까 따라주세요. 허우는 잠깐. 그러면은 오늘 여기가 주체가 우리 공화당 한동안은 천만인 무죄심판본부 왔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저희들 공동 주최를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현대의 근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 푸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소평이라든지 이광용 많은 마토 이런 사람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당 철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강대국 중심의 근현대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올라 수준의 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가장 장점은 무에서 유를 바릅니다. 또 하나는 절대 공정 경쟁이라고 하죠. 항상 경쟁을 붙이면 경쟁은 스타트는 같이 붙이지만은 그 다음은 실적에 따라서 국민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두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은 100부대씩 줬다가 새마을운동 많이 하고 좀 도로공사 많이 하는 데는 다음에 500부대를 주고 안 하는 데는 안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의 문제도 경제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민주화 틀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 비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대한민국 제도약을 하려면은 전반적인 제도 개혁, 특히 교육 제도 개혁. 정치는 우리 공화당이 정치 개혁을 시작했어요. 벌써 민초들의 정당으로 우리 가버린다. 그래서 인물 중심의 이 정당의 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제는 누가 민초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정당의 이 승리의 요건이다. 저희들은 그래 알고 벌써 3년 반부터 그걸 민초정당으로 가버렸잖아요.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정당에서 주최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이제 뿌리 깊게 들어가고 있다.
45만 당원에 지금 한 25만 책임당원 정도 되니까 많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이분들. 그런 분들이 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니까 탄핵의 문제도 그것이 진실한가, 거짓인가, 또 정의의 문제도 이 사회가 정의로운가 불의로운가, 또 문재인 정권이 지금 3년 반 지났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통치가 정말 정의로운가 불의로운가 불의로운가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정권은 유한하지 않겠어요? 권력은 유한하지만 아무튼 그 권력 내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책임을 져요. 복지의 부분은 복지방놀이잖아요. 복지는 돈을 주는 포퓰리즘은 복지방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 복지방을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부담 다 어디로 가냐? 지금 중학생 때부터 그 부담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중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으면 20년, 30년, 50년 그 부담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대적 책임, 또 역사의 정보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항상 역사는 그렇잖아요. 시간은 흘러가 시대는 바뀌다. 자기 시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요구만 하니 결국은 국민들은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쉽고 회장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자유롭게 하면 지휘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못하신 먼저 국민들 아니 국민들 시민들 당원분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서 그 이제 지도부가 대한민국 공산주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조은진 대표님이 그 국가꽃 한 송이였었는데 소중한 한 송이였었는데 10송이를 한꺼번에 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도부가 최고원 지도부가 네, 거의 마무리가 했어.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1주기 추도제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오늘은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1305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정말 죄 없는 대통령께서 이 광화문 광장의 촛불 세력들, 붉은 세력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 당하고 인신감금 당한 지 1305일 동안 옥중투쟁을 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별 낯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동지께서 영의원님과 함께 나라를 구해주셔서 이런 리본을 단 국화를 받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힘든 나라였지만은 특히 이시조선 부패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그러한 과정,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의 과정을 다 보신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국민들은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미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작자들이 권력을 찬탈해서 권력 잡은 지 3년 반 만에 나라 경제는 무너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권력 독점에 의한 무소불위의 좌파 파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국민들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과 그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 땅에 일으키자. 다시 한 번 더 좌파 독재 정권이 아니라 토착 빨갱이 세력이 아니라 반공이 국시라는 그분의 반공멸공 정신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반미 세력, 토착 빨갱이 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고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꿈꿨던 그러한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부국강병, 한미동맹, 자유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제, 또 내일 국민들은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 바닷속으로 가자, 국민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그런 단합된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틀 동안 참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문세강이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김재규에 시해된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서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추모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국민 저항권 발동에 도화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시 광화문으로 진격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을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입시다. 동지 여러분, 내일은 모든 일을 제치더라도 광화문 광장으로 오십시오. 가자! 광화문 광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받들어 문재인 파쇼 정권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작년 6월 25일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200일 동안 천막투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촛불 붉은 광장이 태극기의 애국의 광장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41주기 되는 추모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한 것은 이제 이 광화문 광장이 희망과 번영의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파들이 아니라 정의가 숨쉬고 진실이 이기는 나라, 불의가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나라, 젊은이들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가짜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재입성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겁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애국의 정당인가? 누가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누가 과연 자유우파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인가?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국민묘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홍대 가면은 나이트클럽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41주기 현충원은 250명밖에 출입을 못한답니다. 전국의 모든 현충원이 다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K방역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모제 텐트를 친 것은 그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에요. 전국의 국립현충원을 봉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내일 많이 국립묘지 오실 텐데 오셔도 출입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국립묘지 앞으로 잠깐 서쳤다가 그 다음에 이 광화문 광장으로 바로 직결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내일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10시부터 추모객들을 받겠습니다. 내일 현충원 우리 공화당 행사는 오전 10시에 현충탑 앞에서 10시에 거행됩니다. 아마 명단 작성이 돼 있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할 겁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만 큰소리치는 껍데기 좌파 파쇼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보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 방송을 보시는 애국 동지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10만이 아니라 100만의 추모객이 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모두가 가자 광화문 광장으로. 이상으로 오늘 추모제 이틀을 마무리 짓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구국의 영웅, 불세출의 영웅,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 분, 전 세계가 그분의 경제개발 계획을 배우고 그분의 철학과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현충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41주기, 서거 4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왜 광화문 광장에다가 41주기 추모제 텐트를 쳤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을 중심으로 한 좌파 독재 문재인 파쇼 정권은 그 넓은 국립묘지를 폐쇄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국립묘지를 찾을 것을 예상하고 250명만 받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이 중국 폐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대한민국적 행위,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시장경제 침탈, 한미동맹 파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적 행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반도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상권 분립을 무시했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무시하고 최소 지켜야 될 국가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저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사상적 커밍아웃을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나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반친중, 친북, 종북 세력들이 사상 커밍아웃을 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75년의 역사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랑스러운 우파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라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이 보수를 내려놓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 나아가서는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얘기하는 자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가치, 위대한 철학을 폄하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념을 버리자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적화 선동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력뿐만 아니라 정교조를 통한 사상의 제압까지도 해놓고는 오른쪽 보고는 이승만도 버리고 박정희도 버리고 박근혜도 다 버리자.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한테 바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의 정통성,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인 헌법적 가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그것이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책무면은 우리 공화당은 두려움 없이 파쇼 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밟아도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권, 정말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국민을 무시했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헌법을 무시했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한 정권이 오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작년 광화문 텐트 투쟁 200일을 통해서 이 광화문의 붉은 촛불 광장을 태극기의 애국광장으로 바꿨듯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1주기를 맞아서 보수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지키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파쇼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해서 이곳에 추모제 텐트를 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의 악의 행위에, 그들의 저 부도덕한 행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침묵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와서 파쇼 정권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첫 시발이 되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문재인 파쇼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반드시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하겠습니까? 1306일째 인신강금, 불법 탄핵, 불법 연행,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영수 여사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뭉치고 보수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중단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투쟁합시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체제 역사 싸움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로 광화문을 진격한 겁니다.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이 애국의 광장, 파쇼 정권 끌어내리는 광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산을 닦아서 밭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미래와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현명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한국 성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 뭐 장관한다 했다. 뭐야 장군. 최고위원들 다 오세요. 자, 차량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 정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파괴, 역사 바꾸기, 그 투쟁은 끝이 없을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국강병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분의 따님이신 자유통일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 세 분의 정신을 우리 공화당은 지켜나가겠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접근에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 할 그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후세들을 위한 것이다. 거기에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싸우겠습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는 그런 그 진실과 정의의 투쟁은 계속해 갈 것입니다. 200일간의 광화문 천막 투쟁을 통해서 혹은 광화문 광장이 거짓 촛불의 광장이 태극기 애국광장으로 바꾸듯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1주년 추모제 우리 공화당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광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 3일간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1주년 추모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운 동지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는 6시에 추모관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 당원 여러분, 그 3박 4일간의 좋은 전략과 전술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신 조원진 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성원해주신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3박 4일 동안 한 번도 화장실도 잘 못 가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